이게 실은 인플레이션이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뺏어가. 네, 안녕하세요.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센터장님을 모시고 요새 화두인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인플레이션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언급되는데 왜 주식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일단 사람들은 그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따라 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쭉 풀렸던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내가 투자했던 주식, 내가 투자했던 위험자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말르면서 같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나오게 되면은 네. 그것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첫 번째는 거기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공부하시거나 저희 책을 읽어보신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인플레가 언제 있었지? 그 가장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1965년에서 70년대. 그 보통은 이제 오일 쇼크하고 같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 올라가고요. 요즘에 한 1, 2%니까 10%면 엄청 높은 거죠. 네. 그죠? 그런데 성장은 막 곤두박질. 얼마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 오일 쇼크라는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나와서 그래서 70년대처럼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닐까? 40년 만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그 우려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던가 네. 이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 여러 애널리스트들, 이제 경제 분석가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단기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얘기가 많은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 연준이 하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거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5월, 6월이 피크다. 4월 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놀랐어요. 왜? 작년 3월, 4월에 유가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60불 되는데 그 WTI 기준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지금 60불이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기저 효과라고 하죠. 작년 동월 대비. 그런데 작년에 3, 4, 5월 지나가면서 6월 정도부터 빠르게 회복됐어요. 그러면 6, 7, 8에 넘어가면 작년 대비도 이게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하는 분들은 4월, 5월, 6월 지표가 꼭지다. 그리고 7, 8, 9에는 그보다는 내려갈 것이다.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워낙 컸으니까 그것들 비롯해서 이런 물가가 작년 대비 이제 4, 5월의 고점으로 내려갈 것이고 이 정도면은 일시적이고 구조적이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통제가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금리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할 것이고 이런 전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저희 이 책의 핵심적인 논의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왜? 아까 1970년대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20년 동안 1900에서 2020년까지 딱 3번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전후 2017년부터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전후. 자, 전쟁 그 후반쯤에, 1942년부터 네. 한 48년까지 전쟁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전쟁이 아닌데, 보통 이제 평시에 생겼던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1965년에서 70년 후반까지의 그 인플레이션은 되게 특이한 경우. 네. 자, 그런데 금리 급등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4, 5%에 머물러 있었고요. 이 65년에서 70년 후반까지만 단기 금리가 거의 볼코가 올릴 때까지 거의 15%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몇 퍼센트에서 15%? 뭐 한 3, 4%에서 그러니까 65년에 한 그 전까지 한 2, 3, 4에 불과했던 그 인플레와 금리가 15년 동안 쫙 올라가서 주식도 깨지고 채권은 더 깨지고 다 깨지고요. 현금은 더 깨졌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만들어진 게 15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그 뒤로 인플레가 잡히면서 금리가 쭉 빠지는.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런 위대한 우리 투자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잡히면서 자 이때 실은 이 위대한 투자가들이 나왔었는데 요 70년대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반복될 거냐 이런 건데 아직은 거의 제 생각에는 그냥 2020년대는 네. 이게 좀 더 길어질 것 같고요. 뭐가요? 그런 얘기들이 네. 장기 인플레이션에 논의가? 대한 얘기들이 예를 들어 시장학적인 문제, 네. 달러의 위상의 약화로 인한 어떤 것들은 한 30년대는 가야 되지 않겠 싶고 2020년대는 지금 생각은 이 1년, 2년 동안은 지금은 이렇게 높아진 인플레가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옛날 2010년대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일 거예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높아졌다가 좀 내려갔다가 내년쯤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다시 한번 붉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년에.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부터는 다시 2에서 한 2.5% 정도로 아까 장기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과 또 일단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우리 지난 10몇 년 동안 저성장으로 구성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된 상황에서라면 2020년대 중반부터는 그냥 2에서 2.5% 정도로 2010년대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게 연준이 바라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실은. 그럼 연준은 금리 인상을 언제 하게 되나요? 그 시나리오는? 저희들 생각은 한 2023년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4년 이후 그때나 24년이나 이렇게. 연준이 목표로 제시했던 그 시기 이후. 지금 그 정도일 것 같고 지금 서베이 하다 보면 2024년 하자라는 놈도 있고 뭐 3년부터 24년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올해 말부터 이제 테이퍼링 수도꼭지를 줄이자라는 논의가 시작되겠죠. 네. 실제 하는 거는 내년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일단 시장 금리는 튀겠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미국지 10년이 올해 연말쯤에는 다시 2%로 팍 뛴다. 자, 그리고 가다가 내년에 뭐 이런 논의, 인플레이션 논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오버슈팅 때문에 한번 튈 수는 있어도 많이 가지 못하고 다시 2.5%를 가면서 다시 채권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시는 어떻게 되나요? 증시요? 네. 증시는 일단은 하반기 있을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 이번 테이퍼링은 2013년, 14년에 있었던 테이퍼링보다는 충격은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나왔고 네. 그때 위험자산 쪽으로 특히 신흥국으로 돈이 엄청나게 갔어요. 왜냐면 신흥국들이 투자 등급도 많았고 단단했거든. 2000년 초중반에 원자재로 번 돈으로 외환보유고도 이만큼 쌓았고 금리도 높았고 그래서 엄청난 돈이 양적 완화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돈이 있으니까 방만하게 수입하고 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엄청나게 큰 애들을 5개 묶어서 그 프레자일 5 취약한 5개 국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브라질, 남아공, 바퀴나 애들.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처럼 잘 나가지 못했거든. 계속 헤맸거든. 그래서 테이퍼링이 나오더라도 위험자산 쪽에 그 충격은
그리 클 것 같진 않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제로 금리잖아요. 올린다 한들 과연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물가 상승률이 2에서 2.5를 오르내린다고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2020년대 한 중반에 가면은, 네. 글쎄, 뭐 얼마가 나왔지? 뭐 한 3%? 2.5나 3%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네, 상황을 봐서. 네. 올릴 때도 내리면 되니까. 네네네. 왜냐면 그때 이제 2.2에서 2.5를 이렇게 평균으로 했는데, 어떤 때는 높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2023년 이후에는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한 2.5에서 3%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다. 네, 평균적인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 한 2에서 3% 수준. 2에서 3% 수준. 네. 왜냐하면 2010년도가 거의 2에서 한 2.5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높아질.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자산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이게 버블일까요? 버블이긴 버블이죠. 버블은 버블인데, 뭐 동참하는 버블, 다 같이 동참하는 버블. 꺼지는 버블? 너무 많이 몰렸던 곳은 이제 테이퍼링하고 유동성을 좀 쥐면은 좀 빠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상되는 실적보다 너무 빨리 끌어온 그런 실적, 그런 투자들. 네.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취약한 자산이 이제 좀 취약한 쪽에 위험한 투자라고 하는 위험 자산 쪽들은 약간 조정받을 수 있겠고요. 특히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은 2%의 국채를 할지 아니면 3.5%나 4%의 우량 회사채를 할지 아니면은 주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식을 할지 해서 금리가 2%, 국채가 2%, 회사채가 한 4% 되면은 요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많아질 거예요. 왜요? 왜요? 아니 불확실한 주식 투자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네. 그보다는 내가 꾸준히 안전한 받기로 한 금리를 받는 이 채권을 자산 배분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작년은 주가가 1000포인트 올랐지만 이게 10년 만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또 그럴지 모르잖아요.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이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뭐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계속 전부 다 자산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픽스드 인컴, 고정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 것들을 많이들 나이가 들면은 보수적이 되면서 선호하니까. 근데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는 금리가 너무너무 낮아서 0.5 이러면 뭐하러 해요? 왜? 물가 상승률이 1.5인데 마이너스. 0.5는 실질금리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를 나도 모르게 돈 뺏기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은 인플레이션이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뺏어가. 그래서 옛날에도 연금생활자들이 이런 걸로 많이 당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공부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1.5다 그러면 그보다 높은 2%를 타겟으로 하면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대체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 자산을 짜서 토탈리 인플레가 이만이니까 그보다 좀 더 높은 정도로 가자. 이렇게 짜야죠. 지금의 시장의 우려는 지금이 꼭지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약간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의견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엄청난 가격 조정을 급락을 만드는 대형 금융위기 같은 게 있느냐가 하나 있겠고 10년에 한 번씩 나왔죠. 지난 코로나 사태 같이 아니면 뭐 서프라임처럼 아니면 뭐 블랙 먼데이처럼 엄청나게 막 조정을 받는 일이 나올 수 있을 게 있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체 시장이 조정받을 거는 제2의 코로나 22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다른 리스크가 있다면은 뭐 미중 갈등이 심각해져서 그것도 단기는 아닐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가 터져도 연준이
돈 다시 풀면 되니까 요거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급격한 금융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좀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조정 뭐 네. 한 10%까지 네. 그거는 저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빨리 간 놈이 있고 네. 아직도 좀 싸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치 측정보다도 밸류에이션보다도 너무 많이 간 데들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섹터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실은 조정을 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저기든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그동안 너무 많이 몰렸고 실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못한 취약한 자산과 섹터에는 그게 얼마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 반대로 전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좋아지는 자산은 동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네, 큰 그 정도 조정은 위기까지는 큰 엄청난 큰 조정은 당분간 아닌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